어젯밤 11시,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미군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미 합중국 중부사령부는 오늘부로 이란 항구를 오가는 모든 선박을 국적과 상관없이 차단, 회항, 납포한다. 그게 어젯밤이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오늘 아침 WTI 원유 선물은 한대 배럴당 104달러를 넘었고 브렌트유는 103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9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방금 한 말이 있습니다. 올가을까지 유가가 안 내릴 수도 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 어젯밤 11시 이후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동안 당신 삶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뉴스가 절대 말 안 해주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후반부에 나오는 시나리오 2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내용이고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집중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경기도 시흥에서 중소물류업체를 운영하는 45세 박 사장님이 있습니다. 직원 14명. 냉동수산물 유통. 매달 경유값만 1,200만 원이 나갑니다. 지난 2월 전쟁이 터졌을 때 박 사장님은 이미 마진이 월 8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대출 더 당기고 직원 야근 수당 미루고 4월 초 휴전 소식에 잠깐 숨을 돌렸습니다. 근데 어젯밤 이후 경유값이 다시 폭등하면 이번엔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박 사장님 혼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화물 운송의 97%가 경유 차량으로 움직입니다. 그 화물 안에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과자, 냉동식품, 의약품, 공산품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는 건 어딘가 먼 나라 해역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냉장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번 역봉쇄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두바이유 가격은 한때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치솟았고 4월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면서 유가가 잠시 숨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평화회담을 벌였습니다. 22시간 마라톤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렬됐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21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는 미국보다 이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협상이 깨진 직후 트럼프가 꺼낸 카드가 바로 역봉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최강 해군을 동원해 이란으로 진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막겠다고 선언했고 어젯밤 한국 시간 11시부터 봉쇄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자, 그러면 호르무즈가 뭔지 딱 30초만 짚겠습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이 34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 거리보다 짧아요. 근데 이 34km를 통해 전 세계 석유의 20%, 액화 천연가스의 17%가 매일 지나갑니다. 이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나라 1위가 중국, 2위가 인도, 3위가 일본, 4위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가 이 해협을 통해 옵니다. 70%.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해상 봉쇄한다고 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CNN에 나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 어떻게 이란을 압박해 다시 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미국 안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까요? 미국은 셰일오일 혁명 이후 지금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자급자족 넘어서 수출까지 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미국은 직접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타격받는 건 중국, 일본, 한국, 인도입니다. 그리고 유럽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따 클라이맥스에서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들으시면 왜 하필 협상 결렬 직후 이 타이밍인지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어젯밤 역봉쇄 선언이 나온 직후 제일 먼저 움직인 건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입니다. 뉴욕 선물 시장이 열리면서 브렌트유는 장주만 때 8.7% 오른 배럴당 103달러를 기록했고 WTI 선물도 104달러까지 반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인 게 환율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8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휴전 소식으로 잠깐 147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협상 결렬과 역봉쇄 선언으로 다시 치솟은 겁니다. 3월에 지상군 투입 우려가 나왔을 때는 1537원까지 찍었습니다. 오늘 상황에 따라 그 방향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정유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원유선 7척이 발이 묶여 있으며 이들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최소 22일에서 23일이 소요됩니다. 한국 정부는 4월에 5천만 배럴, 5월에 6천만 배럴 규모의 대체 원유를 확보했다고 하지만 이는 평시 월 평균 수입 물량의 60에서 70% 수준입니다.
60에서 70%입니다. 평상시보다 30에서 40%가 부족한 상태가 지금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석유값이 오르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유가 상승을 넘어 반도체 생산 차단과 수출, 물류비 폭등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평택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화학 원료, 포장재, 부품 상당수가 배로 옵니다. 한국 선박 26척이 현재 해당 지역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공급망이 흔들리면 납기가 늦어지고, 납기가 늦어지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기업이 채용을 줄입니다. 채용이 줄면 여러분 자녀가 취업 준비하는 그 시장이 더 좁아집니다. 이란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 통행은 이란군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며,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카드도 꺼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바브의 만데브 해협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브의 만데브 해협은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까지 막히면 유럽으로 가는 수출 루트도 사실상 막힙니다. 이란의 카드가 뭔지 목록을 봐야 합니다. 길을 살포, 드론 미사일 공격, 후티 헤즈볼라, 동시 자극. 이란의 강력한 반발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며, 미 해군이 이란 해안과 가까운 좁은 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위기 때는 반드시 돈이 몰리는 곳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재 방산주입니다. 역봉쇄 발표 이후 정유주, 조선주, 방산주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주는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LNG 우회 수요, 군함 발주 수요가 살아납니다. K조선이 이상하게 선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 자산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9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가 커질수록 달러를 사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달러 ETF, 달러 예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대로 가장 먼저 쓰러지는 건 어디일까요? 항공사입니다.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은 아시아 석유 제품 가격의 기준점으로 단순히 비행기 티켓 값을 넘어 항공 운송 중심의 고부가가치 수출품 물류 비용에 직결됩니다. 항공유가 폭등하면 마진이 사라집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저비용 항공사 실적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소비재 유통주. 물류비가 오르면 마진이 줄고 소비자 지갑이 닫히면 매출도 줍니다. 성장률에 대한 경고음도 이미 켜졌습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0%로 0.8%포인트 낮췄고, OECD도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은 1%대 초반, 소비자 물가는 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유입니다. 왜 미국은 협상 결렬 직후 이 타이밍에 역봉쇄를 선택했을까요? 표면 이유는 핵 포기 요구, 이란 원유 수출 차단, 협상력 확보입니다. 이란 정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수출기를 막는 것이 정권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수단으로 꼽힙니다. 근데 진짜 이유를 이해하려면 지금 미국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트럼프 2기 체제는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100% 넘는 관세. 근데 이게 미국 물가를 올리는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은 중국을 향해 이란에 전쟁 물자를 보내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도 놨습니다. 동시에 이란이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온 흐름을 단숨에 역전시키겠다는 것이 미국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란을 향한 총이 아닙니다. 중국을 향한 경제전쟁의 연장선이고, 이란을 지렛대로 써서 협상 구도를 뒤집으려는 전략입니다. IEA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역사상 최대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의 무대가 된 해협에 에너지 7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시나리오 3개입니다. 시나리오 1, 단기 압박 협상 재개. 이란이 역봉쇄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2에서 4주 안에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핵협정 일부 수정 또는 동결 합의. 이 경우 유가는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내려오고 우리나라 물가 영향은 단기에 그칩니다. 가능성 30%. 시나리오 2, 장기 대치, 이중 봉쇄, 고착화. 이란이 버티고 중국이 이란 원유를 계속 우회 수입하면서 봉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 선박까지 압박하기 시작하고 남중국해 긴장과 겹치면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하반기 내내 지속됩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봉쇄 장기화 시 현대사 최악의 석유 공급 충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 수입 물가 상승, 금리 인하, 지연. 트럼프가 실제로 올가을까지라고 말한 게 이 시나리오입니다. 가능성 45%. 시나리오 3. 군사 충돌, 확전, 홍해까지. 이란이 이미 경고한 대로 바브엘 만데브 해역 홍해 입구까지 봉쇄하거나 호르무즈에 기뢰를 까는 상황입니다. 미군이 이란 내부를 타격합니다. 유가 150달러, 심하면 170달러도 가능합니다. 봉쇄가 4월을 넘기면 EU 일부 회원국이 에너지 배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가능성 25%. 낮지만 일어나면 충격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주유소 달려가서 가득 채우라는 말 하려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환율을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오늘 이미 1,489원입니다. 1,500원을 넘으면 수입 물가 상승이 본격화된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라는 확인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오는 건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어야 준비가 됩니다. 두 번째, 고정금리 대출 여부를 점검하세요. 에너지 위기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합니다. 트럼프가 올가을까지라고 말했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도 올가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면 지금 재검토할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 이 위기가 어떤 종목의 기회인지 방향은 알아두세요. 정유주, 조선주, 방산주, 달러 자산. 단기 트레이딩은 위험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항공주, 유통주, 소비재주는 직격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뉴스 헤드라인만 보지 마세요. 뉴스는 역봉쇄 발효라는 네 글자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돈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유조선 선장들은 항로 변경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유사 임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선물시장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아침 주유소에서 처음으로 그 사실을 숫자로 확인했을 겁니다. 반면 오늘 이걸 보신 여러분은 왜 그 숫자가 바뀌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알고 오늘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결국 돈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역봉쇄가 실제로 장기화됐을 때 대한민국 집값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위기와 부동산이 연결되는 메커니즘, 생각보다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